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29강 시간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소송에 관련해서 5 플러스 5, 소송과 관련한 5가지 프로세스, 그리고 협상에 관련한 5가지 프로세스가 이 교재 뒤편에 이 박스에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내용증명 발송하고요.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청구 소송까지 5개의 소송에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시옷, 이응, 지읒, 치읒을 기억하시고요. 협상과 관련된 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 종결법까지 5 플러스 5 지분경매를 풀어가는 이러한 프로세스 두 기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잠깐 시사를 논하고 그리고 공부에 들어갈 건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이후에 오미크론이 2,000명대 확진자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무증상자들 앞으로 자가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 내지는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만 이 PCR 검사를 하고요. 나머지 무증상자들은 자가검사를 하는 이런 키트를 가지고 자신이 집에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휴마시스에서 나온 이 자가 진단 키트 같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콧물이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진단 키트에 2줄이 나오면 코로나에 걸린 거고요. C라고 써 있는 부분에 한 줄이 딱 나오면 이제 음성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3월쯤 되면요, 이 그대로 놔두면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만 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고 입원 환자만 하루에 2,000명이 넘어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튼 새로운 방역 체계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러한 그 발표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요,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 팬데믹 양상을 죄송합니다. 끝내는 양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감염 파동 추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그냥 풍토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미크론이 이 남아공에서 진원이 됐는데요. 지금 뭐 한 4주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남아공에서는 이러한 그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풍토병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감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팬데믹의 심각한 이런 국면이 끝나는 전조 이러한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급속한 전염이 이렇게 독감으로 변하는 이런 형태가 팬데믹의 종식이라는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투자에도 세제 개편도 그렇고요. 앞으로 부동산 공급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이 3구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철수가 거침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재명이 36%, 또 윤석열이 26%, 이렇게 보면 여권이 36%고요. 야권의 26 플러스 15를 하면 41%인데 둘이 합당 얘기도 나올 거고 아마 2, 3주 내에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국면이 또 얘기가 될 걸로, 그래서 단일화를 언급하면서 안철수의 득실 뭐 이런 것들이 분주하게 될 겁니다. 아마 설 연휴 전에 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철수라든가 또 윤석열의 이러한 그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최대 3구 대선을 가는 최대 변수가 단일화입니다. 지금 이제 60일 남은 선거입니다. 3구 대선 레이스에 이와 같이 국민의힘 야권의 내용이 봉합된 듯 보이지만은 이 윤석열과 또 이준석의 이 갈등은 아마 더 터져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 목소리
뭐 안 한다고는 하지만요,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단일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안으로는 아마 지금 지지율을 15%에서 20%대까지 안철수가 끌어올려 가지고 득실을 아마 계산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설 연휴 전에는 단일화 얘기가 2, 3주 내에는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3구 대선에 야권의 이 단일화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뉴욕에 미국의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초강수로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요. 또 긴축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산 축소를 할 것이고요.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월 14일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가 열리고 나면요, 아마 지금 기준금리가 1%인데 1.25%로 올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사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리스크로 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조기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요동을 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하락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요. 양적 긴축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글로벌 증시 모두 이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 아주 강한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면서, 매파적 기조라는 건요, 이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매도세 증시가 상당히 지금 하락의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치솟는 물가, 인플레이션과 또 팍팍한 노동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책금리 이런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긴축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연초에 있을 걸로 보여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좀 보기 전에요, 우리 실전반 제자분 내지는 또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책자에 있는 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카톡을 보내주신 분은요, 우리 매주 수요일 7시에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실전반의 동영상 과정을 공부하시는 우리 제자분입니다. 한동안 동영상 강의 쭉 들어온다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전에 소송 중인 마산지원의 이런 사건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조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제가 이 사안이 좀 경미하거나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안이면 같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살 생각도 팔 생각도 없고 계속 여기저기서 살 거라고 고집을 피우는데요. 제가 생각한 계획은 변론기일이 잡혀서 상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소장을 내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답변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전화 통화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고가 요구한 대로 대지에 관해서만 형식적 경매가 진행이 되면 소장에 이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청구 취지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료 청구와 명도, 철거, 건물 청구를 통상회소로서 청구해서 그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상대 공유 지분에 가압류해서 형식적 경매 시 1차로 최고가에 낙찰받고 잔금은 배당받는 금액으로 상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게 100% 지금 맞을지 이렇게 진행될지는 변론 기일에 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기일이 잡혀서요, 상대의 답변서가 들어오고 내용을 좀 보면서 또 이 작전과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로 잡는다는 것은 실전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소송의 이러한 그 진행 사항들을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방법 좋습니다 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소장을 낸 상태고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고요. 상대의 답변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답변서를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분석해서 그 다음 진행 사항을 또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의논하는 게 이제 실전반의 우리 그 공부 상황이고요. 여기 또 우리 실전반 제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건강 챙기면서 일 보셨으면 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제가 낙찰받은 물건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유물 분할 소장이 접수되었고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근데 여기는 공유물 분할 소장이 접수됐는데 상대한테 이 소장이 아직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 돼서 금주 수요일 주소 보정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보정서 제가 보여드렸죠. 다른 사건인데요. 그거하고는 보정서를 받게 되면 이 초본 발급을 받아서 어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아니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타 공유자가 이렇게 수취인 불명이라든가 주소 불명으로 해서 통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보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 피고인에게 서류가 송달될 듯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이나 진행사항은 톡이나 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제가 실전반에서 공부하면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무료로 또 봐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낙찰받게 되면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검증, 감정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오늘 페이지 교재 144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전자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143페이지 마쳤는데요. 이렇게 감정 신청 제출 시 이 인지하고 또 비용 납부는 없습니다. 감정 신청서를 제출 후 일주일 내로 법원에서 감정인을 결정하는데요. 예상 감정료를 법원에 내야 됩니다. 비용 이러한 건 아니지만 감정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그러면 측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감정을 하게 되면요, 측량하는 이러한 하는 거 아니면은 두 번째는 또 이 감정 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감정가, 감정을 평가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측량사, 또 건물 같은 경우에 가격을 또 부당이득금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감정 평가사를 이렇게 그 감정 신청해서 감정료 지불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전자소송의 증거신청에 관련해 가지고요, 감정신청서, 검증신청서 내는 거고요. 대부분이 여기 현장 검증 및 측량 감정신청서에 관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사건은 원래 갖고 있던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한 사건 번호 적으시고요. 원고 핑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편 접수를 한 겁니다. 상대방 이 피고가 접수한 건데요. 이런 접수를 해가지고 현장 검증 및 측량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 신청을 신청합니다. 검증, 감정, 목적, 이 사건, 개정 토지, 개쟁 토지 현장에 임하여 토지 형태와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위치 등을 검증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유물 분할 신청서상의 그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고자 한다. 목적물에 주소를 쓰고요. 감정할 사람은 별지 목록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 도면과 지적도 등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측량을 한다는 게 결국은
감정 신청서인데 감정만 할 건데요. 그래도 검증 및 감정 신청서라는 이런 용어로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 이런 감정 신청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47페이지 별지도명 가 지점에 위치한 피고들의 분묘가 실제로 소재하는 위치가 위 토지 중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요.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이권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들 소유, 가 부분 및 원고 소유, 나 부분이 될 여건 토지의 경계 및 개쟁 토지라 그러죠. 싸움이 있는 토지. 그래서 경계 및 그 부위와 면적을 측량할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 작성 제출하는 게 이제 성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를 통해 가지고요, 이 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그 제출하는 방법이 바로 측량하기 위해서요, 재판부에 현장 검증 및 측량 감정 신청서라는 이런 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임장은 이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피고가 이제 대리인을 정해서 한 건데요. 이러한 그 공유물 사건의 검증 및 감정 신청 작성, 그리고 제출 및 취하 이런 행위, 또 이런 기타 위 사항에 부수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다툼이 있는 토지가 이 부분입니다. 지적도를 통해 가지고요. 가 부분은 우리 피고를 달라. 요 나 부분은 원고를 주겠다. 이렇게 그려오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요. 자세한 상황은 바로 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정확히 하는데, 대략의 모양은 이와 같이 펜으로 지적도에 그려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 펜으로 이 지적도를 제출하는 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것도 또 뭐 측량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 토목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재가지고 막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그림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50페이지 진행합니다. 토지기한이 조정실에서 협의한다. 지금과 같이 소장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 부당이 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소를 제기하니까 이게 바로 뭐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조정의 의사를 피고가 보이거나 또 원고가 조금이라도 이런 그 조정의 의사를 보이면요, 판사님은 협상을 시도하는 재판을 제기해도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요,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소한 협의를 하고 또 밀당을 해가지고 지루한 공방이 있지만 결국은 합의점에 도달하는데요. 조정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요. 조정으로 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협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말씀드릴 때요, 협상의 5가지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지읒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 안에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더 깊은 공부하시고요. 더 또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대형 서점에 가서 협상하게 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깊은 공부하시고요. 오늘 제가 영화 하나 추천드리는데, 하이제킹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하이제킹이라는 영화 추천드리니까 협상 공부하시는 분은요, 교과서적인 이 하이제킹, 소말리아와 또 이 덴마크 상선과 관련된 이러한 그 인질에 관련해 가지고 이 협상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주말에 하이제킹 영화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150페이지 소재기한이 조정실에서 협의를 한다부터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밴드 보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증론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반 6개월 과정에 관련해서 수시로 등록이 가능한 이 6개월 과정, 이번 돌아오는 12일 수요일에도 공부가 있는데요.
수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6개월 과정이고요. 이 개강하는 날짜 이런 게 없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공부하시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010-6889-9074 6889-9074로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고 오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교육과정 3년 정도 있는데요. 3년치의 교육과정을 전부 볼 수 있는데 지방에서 이 온라인 교육 하시는 분은요.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분경매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경매, 특수한 지분경매의 이러한 과정을 같이 공부하시고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조정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올해 세 번째 공부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